안녕하세요, 보르테입니다. 지금 촬영 날짜 7월 20일이고요. 오늘 날짜를 마지막으로 여름 이적시장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에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적시장 변동이 좀 있었죠. 오피셜 나온 것도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저희 여름 이적시장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 남대로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망인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적시장 초반 6월 23일 송시우 선수가 서울 이랜드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시우 선수 인천 팬들에겐 정말 정이 많이 든 선수고 2016년에 단국대에서 인천을 합류한 이후에 항상 꾸준히 저희를 위해서 활약해줬던 핵심 공격수였지만은 최근 입지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아무래도 선수 본인도 출전기가 필요하다, 인천도 연봉 절감 필요하다, 그런 게 맞아 떨어지면서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대 이적 이후에 송시우 선수 선발 교체 오가면서 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천에서 전반기에는 거의 못 뛰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적이 이제 7월 10일 무고사가 인천에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오피셜이죠. 무고사인 인천 오피셜은 소문은 무성했지만은 올까 하면서 다들 체념한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 7월 10일 아주 대단한 오피셜을 떴죠. 공항 비셜. 그걸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많은 인천 팬을 놀라게 했던 영입이었고요. 이 영입을 통해서 인천은 제일 필요했던 포지션인 스트라이커를 채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떴던 오피셜이 7월 13일 지현학 선수의 충남 아산FC 임대입니다. 지현학 선수가 군대에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오랜 재활 시간이 필요했고 몸 상태 올리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하면서 이제 못 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인 입장에서도 그랬었고 팀 입장에서도 지연학을 같이 데리고 있는 게 서로에게 안 좋다고 판단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임대가 성사됐는데, 아산에 가고 초반에 벌써 이제 이 영상 촬영하는 기준으로 1골 1도움을 기록,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임대는 모두에게 윈윈이 된 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오늘 7월 20일 두 개의 오피셜이 더 떴는데요. 일단 이동수가 안양을 임대를 갔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박재용 선수도 전북으로 이적을 하지, 안드리고도 해외로 이적을 하지, 순식간에 대들보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총알이 장전됐으니까 이걸로 대체를 잘 사야 되는데, 그런 영입 중에 하나가 이동수의 영입이었고, 인천도 일단 이동수를 완전히 보내지 않았죠. 왜냐면 이동수가 인천의 뎁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자명하고 하기 때문에 이동수는 안양 임대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선수가 부산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적도 처음에 저희가 아는 바로는 임대일 것이다 라고 많이 돌았는데 발표는 이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임대를 떠나더라도 FA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팀을 떠나는 그런 케이스였고, 여름 선수는 지난 시즌 초반에 이명주와의 파트너십이 정말 좋았지만은 너무 중원이 많아지고 본인도 부상이 겹치면서 기회가 줄었는데,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되면서 부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영입은 1명 무고사였고요, 방출은 4명, 송시우, 지연학, 이동수, 여름이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평가를 매기기가 좀 그래요. 이거 A, B, C, D 그런 걸로 간다고 해도 평가할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무고사 영입이 크기 때문에 B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영입일 수도 있다고 얘기가 돌았었는데 결국에는 제일 큰 목적이었던 무고사 영입을 성공을 했고, 나간 선수 중에 핵심은 없었기 때문에 정리할 건 다 정리가 됐고, 하지만은 스쿼드에 좀 더 필요했던 포지션, 윙백이나 센터백 등등에 대한 보강은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애매한 점수는 B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윙백은 찾아봤다라고 하죠. 제일 대표적인 루머가 정승용에게 접촉을 했다, 그런 루머도 있었고 했지만은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 끝났습니다. 지금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민경현, 정동윤, 김준엽 선수 주전으로 뛰고 있고 강윤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멤버들을 미는 수밖에 없겠죠, 윙백 자리는. 자, 우선 이적 시장에서 처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선을 개편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송시우랑 지현학 선수가 전반기 스쿼드 있었지만 이들이 이탈을 했죠. 이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인천은 기존에 윙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는 쪽으로 가자, 그런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뭐 실제로 이 두 선수가 빠져나갔지만은 김민석, 김보석, 홍시후, 박승호, 뭐 제르소와 에르난데스, 이런 자원들이 모두 측면을 뛸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측면 자원이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임대를 보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이슈가 많이 터졌다는 거죠. 뭐 일단 박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U20 월드컵 기간에 큰 부상을 당했죠. 뭐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다고는 하지만은 나와도 시즌 거의 막판에나 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뭐 홍시우 역시도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홍시우가 부상 기점을 한 3개월 정도는 쉬어야 된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한 8, 9월은 돼야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둘이 빠져나가면서 인천은 김보석과 김민석, 에르난데스, 제르소, 이 4명이 남았는데, 인천의 주요 전략은 제르소, 에르난데스를 좀 체력을 비축하고 전반전에 김보석과 김민석을 세워가지고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체력을 빼놓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울산전을 치르면서 김보석도 지금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었어요. 김보석도 거의 한 달은 쉬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홍시우가 돌아올 때쯤에야 김보석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김민석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고, 제르소와 에르난데스를 만약 아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으로서 생겨 있고요. 뭐 송시우랑 지현아를 보낸 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생긴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당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선택이 타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지금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두 번째 이슈는 최렴한 공격수를 보강을 했다. 무고사를 영입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였던 공격수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전반기 인천을 보면은 뭐 천성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컸어요. 천성훈이 있으면은 오, 이렇게 해도 좀 굴러가네 느낌이었으면, 없으면은 아, 하나도 안 되네, 이런 느낌이 너무 심했는데, 무고사가 영입이 되면서 일단 최전방 공격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뭐 전반기에 정통 공격수가 아닌 선수들이 섰을 때 경기력의 저하가 좀 극심했었기 때문에 정통 공격수는 무고사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천성과 무고사가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기력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천성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싸워주고 아래에서 좀 더 풀어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그런 딥라인 스트라이커의 성향이 있다고 하면은,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득점을 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한, 물론 무고사도 패스 같은 것도 즐기고 하지만은 천성훈보다는 훨씬 마무리 집중을 하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점, 뭐 컨디션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점들이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톱으로 공존을 시키는 것 역시도 플랜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르소, 에르난데스, 무고사, 천성훈이라는 네 가지 카드를 버무리는 것 역시도 인천이 어떻게 후반기를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무고사가 못 뛴 기간이 길고 뭐 부상 여파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천이 꼭 필요했던 영입이고, 폼을 차차 끌어올리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선이 뎁스 변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시즌 시작 전부터 인천은 삼선이 너무 많았어요. 과포하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저희가 투미드를 쓰는데 가용자원이 너무 많았던 거죠. 신진호, 이명주, 문지환, 이동수, 여름,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즌이 지나가면서 김도혁이 대충으로 돌아왔죠. 그럼 6입니다. 그리고 은포쿠가 여러 포지션을 방황하다 결국 중원이 베스트다라는 결론을 찾았죠. 그럼 7이에요. 7명 중에서 선발로 나가는 건 2명, 가끔 3명,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시즌이 지나고 5, 6월을 지나면서 이동수와 여름에게 더욱더 기회가 안 왔습니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더 뛰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쿼드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찰나에 박현빈 선수는 또 U20 월드컵을 갔다 왔어요. 이 선수가 나름대로 검증이 된 자원이 되면서 박현빈에게도 출전 시간을 좀 줘야만 할 상황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중원이 너무 과포화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컸죠. 인천 중원이 나이대 갭이 위아래로 크기 때문에 세대 교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쿼드를 계속 가져가면은 그 세대 교체는 요원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국 인천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은 고액연봉자 반시즌 남아있던 여름을 결국 정리를 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뭐 안타깝지만은 인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동수 같은 케이스는 임대로 떠난 거긴 하지만은 일단 당장은 남은 반시즌 동안에 박현빈을 좀 더 믿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박현빈 선수가 미드필더 자리에서 지난 경기도 벤치에 앉았었고요. 조금씩 모습을 비춰야 될 시기가 오고 있고요. 중원에 확실히 뎁스가 달라지고 있고 은폭쿠는 여러 포지션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중원에 정통 선수가 좀 필요하다 하면은 박현빈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 인천을 보면은 투미드를 선발로 내지만은 쓰리미들로 전환을 좀 하고 있어요. 후반에 가면은 그런 변칙적인 전술이죠. 뭐 그래서 이 중원에 지금도 남아있는 선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김도혁의 폼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 김도혁과 이명주, 문지환, 은포쿠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적 시장 흐름 돌아보고 뭐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생긴 이슈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인천이 연승을 달리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세를 이어나가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후반기에 인천 아주 멋있는 스토리 하나 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시장 리뷰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이적시장에도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